내 사업을 해봐라, 리치. 스스로 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고 높은 목표를 세운 다음 절대로 어떤 장애가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된 뒤 59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이먼 디보스는 자신의 아들인 리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긴 리치 디보스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리처드 마빈 디보스는 1926년 3월 4일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태어났다. 대공황을 촉발한 주식회사의 붕괴가 일어나기 3년 전이었다. 리치의 가족은 아버지가 그 난리통에 직장을 잃는 바람에 할아버지 댁의 다락방에 기거하는 형편이 되었다.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 집을 세 주고 받는 월 25달러의 돈으로 융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었다. 리치의 부모인 사이먼 디보스와 에텔 디보스는 사랑으로 아들을 양육했고 가족의 힘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었다. 우리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대공황 시절에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다. 리치의 회거이다. 아버지는 주중에 잡화점의 창고에서 밀가루를 포장했고 주말에는 남성용품 가게에서 양말과 속옷을 팔았다. 리치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항상 헌옷만 입었으면서도 리치를 사립학교인 그랜드 래피즈 크리스천 고등학교에 보냈다. 리치의 학업 성적만 놓고 보면 앞으로 훌륭한 사업가가 되리라는 징조를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리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애들을 쫓아다니는 등 빈둥거리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리치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유형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낙제를 한 과목은 없었지만 간신히 낙제를 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밖에 기울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슬아슬하게 낙제를 면한 라틴어 과목의 경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2번 다시 라틴어를 듣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D를 주마. 아버지는 리치의 성적 때문에 무척 속상해하셨다. 리치, 네가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올릴 수 있는 성적이 이게 전부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네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저 놀면서 시간을 때우는 건 공립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돈도 안 드는데 말이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버지는 장사를 배우거나 전기 기술자가 되라며 리치를 공립학교로 옮겼다. 그 학교에서도 리치는 대학 진학의 뜻이 없는 학생으로 분류되었다. 그 학교에서 보낸 한 해는 실로 참담한 세월이었다.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으로 절실하게 깨달은 시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 고등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말하자면 그것이 내 나름대로 단호한 결심을 세운 최초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에게 이런 결심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학비는 어떻게 하고? 라고 되물으셨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크리스천 고등학교로 돌아간 나는 지난번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리치는 집에서 배운 믿음과 낙천적인 사고방식, 근면의 정신을 한층 강화시켜준 학교에 다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 학교에서 근 60년 동안 최고의 친구이자 동업자로 굳은 관계를 맺게 되는 제이벤 앤델을 만난 것도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제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2살 아래인 리치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리치는 제이에게 주당 25센트의 그의 차를 얻어 타고 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리치와 제이는 서로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이었다. 제이 역시 리치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와 건실한 노동 윤리를 배운 젊은이였다. 리치와 제이는 단 한 번도 남의 밑에 들어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들은 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업가가 되고 싶었다. 리치와 제이는 그랜드 래피즈의 칼뱅 대학에 함께 입학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공부를 중단해야 했다.
두 사람은 각기 육군 항공대에 입대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었지만 전쟁 중에도 계속 편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끝나면 함께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그들은 항공대에 복무하면서 항공학교와 전세기 회사라는 최초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자 리치와 제이는 앞으로 민간 항공이 크게 발전할 거라는 확신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머지않아 모든 미국 사람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술을 배우러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다. 고향인 미시간으로 돌아온 그들이 울버린 항공 서비스를 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리치와 제이는 둘 다 항공대에서 복무하긴 했지만 조종사는 아니었다. 그 무엇도 당시 우리 열정을 꺾어놓지는 못했다. 훗날 리치가 털어놓은 이야기다. 우리 둘 다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른다는 지극히 사소한 사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리치와 제이는 항공대 출신의 옛 동료 몇 명과 다른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을 고용하여 비행 업무를 맡기고 자신들은 지상에서 영업에 주력했다. 울버린 항공 서비스는 확실히 시대에 앞선 아이디어였다. 리치와 제이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민간 항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저축해두었던 돈을 모두 긁어모아 $700의 중고 파이퍼 클럽 비행기 한 대를 장만한 다음 비행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도 이미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끈질긴 인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성공의 열쇠로 작용했다. 건설 회사에서 울버린의 개업 때까지 활주로를 완성할 수 없다고 통보해오자 리치와 제이는 자신의 비행기 플로트를 달아 그랜드 강을 활주로로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덕분에 울버린 항공 서비스는 조금도 일정의 차질을 빚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랜드 레피지 지역에서 항공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눈독을 들였지만 선수를 치고 나온 리치와 제이는 무난히 경쟁자들을 물리쳤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파이퍼 클럽 한 대로 시작한 울버린 항공 서비스는 10대가 넘는 비행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성공적인 사업의 영감을 제시했다. 리치와 제이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비행장으로 몰려든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의 항공 서비스 사업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상대로 할 만한 뭔가 다른 사업이 없을까? 그들은 음식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음식점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도 그들을 멈칫거리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항공대 소속으로 복무할 때 이른바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음식점을 본 적이 있었다. 손님들이 차에 앉은 채 주문을 하면 음식을 차에까지 가져다 주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리치와 제이는 비행장 근처에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인이라는 음식점을 열었는데 그것은 지역 최초의 드라이브인 음식점으로 기록되었다.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인이 개업식을 하던 날 밤 전기를 공급해 주기로 했던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개업식을 취소해 버렸겠지만 리치와 제이는 달랐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개업식을 하겠다고 광고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휘발유로 작동하는 발전기를 빌려와서는 예정대로 개업식을 치렀다.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은 언제나 지평선 너머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오늘은 항공 서비스 사업이 번창하고 있지만 내일이면 거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다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울버린 항공과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인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직 아무도 결정된 것은 없었다.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성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사업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유력한 후보를 찾아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